먼저 배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전체 국민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인구조사원은 각각의 세대에 가가호 방문해서 현재 세대에 몇 명이 거주하는지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집계해서 전체 거주 인원 수들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A 빌라라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4층짜리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총 인구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현재 A 빌라는 각 층에 한 세대씩만 거주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즉 1층부터 4층까지 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인구조사원은 해당하는 건물의 1층 세대에 방문을 해서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물어서 기록할 것이고 2층에 방문하고 3층, 4층에 방문을 해서 그 A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총 거주 인원수들을 입력을 받겠죠. 그저 입력받으면서 누적 칸만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력받은 내용을 나중에 유지하고 다시 어떤 통계 자료 등에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4개의 변수 mp4 1, 2, 3, 4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그 선언된 4변수에 mp4 1에는 1층의 거주 인원수를, mp4 2에는 2층의 거주 인원수를, mp4 3에는 3층, mp4 4에는 4층의 거주 인원수를 각각 입력받아서 현재 토탈이라는 변수에 총 거주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 mp4 1부터 mp4 4까지 모든 변수의 합을 구해 저장을 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각 층의 거주 인원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총 거주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만 앞선 방법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빌라의 층수가 4층이 아니라 20층 혹은 50층 혹은 그 이상이 되어지는 굉장히 거대한 건물이다 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 각각의 변수들을 따로따로 선언을 하고 그 변수의 값을 입력받고 또 입력받은 변수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뭔가 반복적인 패턴들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다시 보면 입력받는 과정들이나 또 각 변수들을 누적 합구하는 과정들은 다소 반복적인 패턴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구문들을 반복문과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없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다수 개의 변수들을 개별적으로 선언한 후에 그 선언되어진 문장에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인 처리를 기술하려고 해봤으나 반복문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개별적인 변수들이 고유한 이름, 고유한 식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반복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변수, 어떤 같은 변수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훌륭하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이름의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반복적인 처리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이제까지 다뤘던 방법을 가지고서는 처리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4번 반복한다 라는 의미로 for 4번 반복하기를 여전히 의사코드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 한 층의 거주 인원 수를 입력받아 mp4 1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행위를 4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각각의 반복되어질 때마다 인덱스 변수의 값을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면 이제 1층, 2층, 3층, 4층이라는 프롬프트 메시지는 변화시켜서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입력받은 값을 mp4 1이라는 변수에만 저장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덱스 변수의 변화를 가지고서 하나의 식별자를 조합해낼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식별자는 말 그대로 각각의 변수를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이다 보니까 연산식을 통해서, 산술 연산식을 통해서 조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입력값을 서로 다른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은 반복문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맨날 똑같은 변수를 가지고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문과 함께 사용되어지면서 어떤 일련의 정보들을 서로 다른 변수에 저장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그 수능 시험을 치른 모든 입시생들의 점수들을 별도의 변수에 저장해 놓고 그걸 가지고 어떤 처리들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수능 시험을 보는 입시생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에 대한 점수들을 개별적인 변수에 저장한다?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쩌면 그런 수만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문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작업이 돼버리고 말 것이고, 그 변수에다가 값을 입력한다라든가 또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서 어떤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고 하는 문장들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반복문과 함께 좀 더 쉽게 결합되어져서 어떤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해가면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요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배열이란 자료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열이라는 것은 소위 순서가 있는 값들의 목록으로서 같은 타입의 변수들의 묶음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제일 간단해요. 이전에 우리 변수라 함은 변수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열이다 라는 것은 그런 변수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이에요. 자, 전제 조건은 타입이 같은 변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저 같은 타입의 변수들을 연속되어진 메모리 공간에 쭉 연속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를 접근을 할 때에는 개별적인 저장 공간의 고유한 식별자, 즉 고유한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이름과 순번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변수라는 것을 하나의 그릇, 컵과 같은 그릇에 비유했었었는데, 배열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그릇인데 여러 칸으로 나뉘어진, 또 그 나뉘어진 각각의 칸이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그릇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릇이 어떤 그릇이 있어요? 우리 냉동실을 열어보면 얼음을 얼리는 그런 그릇이라든가, 혹은 냉장실을 열어보면 달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것들을 보면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공간들이 그저 똑같은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그 경우에 우리는 해당하는 그릇으로부터 그저 순번을 두어서 첫 번째 달걀 가져와라, 두 번째 달걀 가져와라 라는 식으로 그저 순번을 통해서 각각의 칸들을 개별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름과 순번을 통해 접근한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반복문과 결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구조가 되어지는 것이고, 특히 배열이라는 것이 유한한 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반복문 중에서도 for 반복문하고 즐겨 결합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배열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앞서서 설명했듯이 배열은 변수들의 묶음이다 라고 했어요. 요 칸 하나하나가 변수라고 가정하되 그 변수들을 여러 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변수의 타입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타입의 변수들을 다수개 묶어 놓은 그런 것을 우리 배열이라고 부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묶어놓은 각각의 데이터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번을 두어서, 제일 앞에서부터 순번을 두어서
어떤 칸을 접근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요 변수와 같은 칸 하나를 우리는 엘리먼트 혹은 요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배열의 기본적인 특징은 현재 배열의 요소가 무슨 타입인지, 즉 어떤 타입의 변수들의 묶음인지라는 성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변수를 몇 개 묶었느냐라는 소위 배열의 크기에 대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 변수이다, 더블형 변수이다. 그저 변수에 대한 타입에 대한 성질밖에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에는 그저 어떤 이름으로 어떤 타입의 변수를 저장하겠다라는 타입만 지정을 했어요. 반면에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의 요소 타입과 더불어서 배열의 크기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저장 구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성질을 먼저 선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배열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름을 선언을 하되 그 이름은 어떤 타입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몇 개짜리다 라는 하나의 묶음을 기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래와 같이 int score 네모가로 10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score라는 배열은 정수형 변수 10개를 한 덩어리로 묶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정수형 변수를 개별적으로 선언을 하고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10개의 정수형 변수를 연속되어진 공간에 일렬로 쭉 나열을 해주고 그 시작을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매핑을 해준 거예요. 얘도 정수형 변수, 얘도 정수형 변수, 얘도 정수형 변수, 얘도 정수형 변수이다 보니까 모두 다 정수형 변수이다 보니까 이 스코어라는 이름을 가지고선 이제 기본 변수처럼 단순히 값을 넣거나 빼거나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어느 칸에다가 넣어라, 어떤 칸에서 빼내라 라는 일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우리는 순번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을 기술하게 되어지는데, 자, 주의할 것은 그 순번은 반드시 0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앞 칸이 0번 칸이 되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 칸이 9번 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0번부터 9번까지 10개의 칸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을 식별하기 위한 값을 우리는 인덱스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인덱스 값이 0번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내가 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점 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배열을 선언을 할 때 하나 주의할 것은 배열은 한번 선언되어지고 나서는 그 크기를 바꿀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배열의 크기 값은 반드시 배열 선언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값은 반드시 상수 값으로 컴파일 타임 때 몇 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지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int score 네모가로 라는 형태로 배열을 선언했다. 우리 C 언어에서는 이런 식의 선언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수형 변수 몇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지를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컴파일 타임 때 그 크기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컴파일 오류를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두 번째 문장처럼 하나의 정수형 변수 n에 10의 값을 집어넣고 현재 스코어라는 배열을 n개만큼 만들어라 라고 하면 현재 변수 n이 10이니까 10개짜리 배열 만들라는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n이라는 변수가 10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져서 처리되어지는 동안에 초기화되어지는 값인 것이지, 컴파일 타임 때에는 n이라는 변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역시 스코어라는 배열을 변수개만큼 생성한다? 역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열의 크기는 리터럴 상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기호 상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컴파일 타임 때 그 상수 크기만큼의 배열을 만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리고 선언되어진 배열의 크기는
절대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한 번 만들어진 배열의 크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배열을 적당히 크게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모자르면 안 될 테니까 모자르지 않을 만큼 충분한 크기를 갖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또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되는 몇 가지 관례적인 규칙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배열의 이름도 현재 그 배열이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시작 주소에 매핑되어지는 하나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 변수는 예를 들어서 정수형 변수 n을 선언했다라고 하면 n이라는 변수가 메모리 500번지를 할당받았다라고 했을 때 n이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500번지에는 정수 하나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n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 500번지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혹은 500번지로부터 값을 새로 빼낼 수도 있는데 반해서 배열의 이름은 하나의 10개짜리 정수형 배열, 리스트라는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했을 때 이 리스트라는 이름이 메모리 1000번지를 매핑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1000번지에는 정수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야 할지 어디로부터 값을 빼내야 할지를 배열의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배열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식을 따로 사용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저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이 할당된 메모리상의 시작 주소값만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상수값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특징도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즉 배열의 이름은 L밸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당 연산의 왼쪽에 쓸 수 있는 표현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배열의 특정 요소에다가 값을 집어넣거나 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바로 배열의 선택식이라는 표현식을 작성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자, 배열의 선택식은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배열의 이름 써주고 그 옆에 네모가로 써준 다음에 내가 접근할 요소의 인덱스 값을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다음처럼 스코어라는 배열이 현재 10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했을 때 스코어 네모가로 0번에다가 90을 넣어라 라고 한다면 현재 이 스코어라는 배열의 인덱스 값 0번을 갖고 있는 배열 요소 값이 90이라는 정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스코어라는 배열이 정수 배열이다 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우리가 정수 배열이다라고 하면 정수형 변수가 10개 꾸러미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요소 하나하나는 그냥 단일 정수형 변수와 동일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스코어 네모가로 0이라는 배열의 선택식 표현은 기존의 변수 이름과 100% 동일한 의미를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변수 이름은 각각의 저장 공간마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배열의 선택식이라는 것은 배열상의 특정 요소에 대한 이름이다 라는 것이고, 배열의 이름과 첨자 연산을 통해서 배열의 이름에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요소 번호들을 지정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앞서 나온 예처럼 L밸류로, 즉 할당문의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더불어서 오른쪽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스코어 네모가로 9번에다가 스코어 네모가로 0번의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다가 90이라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열의 선택식이 좀 특별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단순 변수 이름과 100%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스코어라는 곳에는 저장 공간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 순번을 지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배열의 이름 다음에 네모가로 나타나는 것이 두 군데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 하나는 배열의 선언문에서 배열 이름 다음에 네모가로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배열의 선택식에서 배열 이름 다음에 네모가로가 나타나죠. 이 네모가로 안에 사용되어지는 값의 의미가 배열의 선언문이냐 배열의 선택식이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요. 우리 함수 이름 다음에 둥근 가로 안에도 함수의 선언이냐 함수의 호출문이냐 함수의 정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이 쓰였듯이 배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좀 혼돈하기 쉽습니다. 잘 구분을 해두세요. 배열의 선택식 다음에 오는 네모가로 안에는 소위 배열의 유효한 요소에 대한 첨자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내가 그 첨자 번째가 가리키고 있는 요소의 값을 접근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에요. 앞서서 나온 배열처럼 10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하면 유효한 첨자의 범위는 0번부터 배열 크기 빼기 1, 즉 9번까지가 유효한 첨자가 될 것이에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빼기 1이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반면에 배열의 선언문에서는 내가 10개짜리 배열을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그 네모 가로 다음에 내가 선언하고자 하는,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배열의 할당 크기를 현재 배열에 할당된 요소의 개수를 기술을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값은 절대 바뀔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배열 선언문에는 네모 가로 다음에 10이라고 쓸 수 있지만 배열의 요소 선택식에는 네모 가로 다음에 절대 10이라는 값을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다만 배열의 선택식에서 유효한 첨자 크기를 벗어난 어떤 값을 작성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프로그램이 오류가 나지 않고 제대로 수행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현재 내가 10개짜리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10번 요소를 접근해라 라고 하면 0번부터 9번까지 없는 상태에서 10번을 접근해라 라고 하면 야 배열 바뀌야 라고 오류를 내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C 언어에서는 그런 처리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10번이 있다면 요 자리에 있을 거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요 자리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정수 데이터처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 자리에 현재 이 스코어라는 배열과 연관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코어라는 배열은 여기까지 9번 요소까지만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쓰레기 값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떤 다른 값이 또 다른 자료형의 값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치 배열의 한 요소처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부적절한 접근일 것이고 그 접근으로 인해서 내 프로그램의 일부 데이터가 훼손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훼손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오류도 발생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메모리 영역이다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할 것이 배열의 요소들을 접근하고자 했을 때에는 할당된 크기를 넘어서는 범위를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2번, 3번 꼭 주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0번부터 할당 크기 빼기 1만큼의 범위를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0번 요소도 마지막 요소도 모두 다 같은 타입의 어떤 연관된 정보들의 데이터들이다 보니까 일정한 범위에 연관된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쵸? 앞서서 배웠던 반복문을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반복문 중에서도 일정한 범위를 반복하기 좋은 것이 바로 for 반복문이 있었었죠. 그래서 for 반복문에 우리가 n번 반복하는 for 반복문의 관례적인 표현이 다음과 같이 for i는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라고 했었어요. 왜 하필 0부터냐? 1부터 하면 더 편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배열의 요소 번호가 0번부터 시작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스코어라는 배열의 i번 요소에 접근해라 라고 한다면 i 값이 자연스럽게 0번부터 사이즈 빼기 1까지 반복되어져서 총 사이즈 개번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배열의 유효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인덱스 값을 시작부터 차례로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인덱스 범위가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아주 면밀히 신경 쓰지 않더라도 i라는 인덱스 값을 for 반복문에 의해서 유효 범위 안으로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for 반복문과 배열은 아주 친숙하게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배열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반복문이 즐겨 같이 나타날 거예요. 아니 배열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면 반복문이 꼭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배열을 사용을 했는데 반복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배열이 필요 없는 곳에 억지로 배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혹은 배열이 필요한 곳은 맞는데
그 배열을 반복문 없이 접근한다라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앞으로 배열이 사용되어진 곳에는 항상 반복문을 통해, 특히 for 반복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for 반복문의 인덱스 값이 0부터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사이즈계만큼,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i라는 변수 값을 예를 들어서 뭐 i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어떤 연산문을 만들어 버리면 그 i 플러스 1이라는 값은 배열의 유효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저 for 반복문 안에 배열의 선택식을 썼다라는 것이 모든 안전한 상황을 담보해 줄 수는 없다라는 점 하나 더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면 현재 array라는 배열을 선언을 하되 현재 샵define에서 기호상수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선언을 할 때는 상수계만큼 정의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또 관례적으로 상수는 대문자 알파벳을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현재 5개짜리 정수 배열을 선언을 했고 i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한 것이죠. 자, 5개의 정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for 반복문을 5번 반복한 거예요. 자, 앞서서 봤던 관용적인 표현 for i는 0부터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해 가면서 반복하기를, 현재 array의 i번 요소에, 현재 array 네모가로 i라는 것은 하나의 배열의 선택식으로서 배열의 i번 인덱스를 갖고 있는 요소에 대한 이름이다 라고 했었고, 얘는 단순한 변수, 뭐 n이라는 정수형 변수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scanf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n이라고 쓰는 것처럼 배열의 특정 요소의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배열의 선택식 앞에 %를 써주면 똑같이 될 거예요. 이 구문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수형 변수 n에 입력받은 다음에 array라는 배열의 i번 요소에다가 n의 값을 할당하는 구문으로 나누어서 작성해봐도 되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0번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순차적으로 값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드에서 보면 우리가 배열의 크기와 배열의 요소들을 반복할 개수를 모두 다 기호상수로 통일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수 5개가 아니라 정수 10개를 입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사이즈라는 기호상수 값만 10으로 바꿔버리면 배열의 크기가 10칸짜리로 바뀌게 될 것이고 for 반복문이 10번 반복하는 형태로 단순하게 수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표현식은 배열의 첨자 연산과 주소 연산이 같이 사용되어진 것이긴 하는데 첨자 연산이 주소 연산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첨자 연산의 결과에 대한 주소를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굳이 괄호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입력되어진 배열의 모든 요소들을 역순으로, 즉 입력된 마지막 값부터 처음 값 순으로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자, 범위를 반복하는 일을 하는 거죠. 0번부터 끝번까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끝번부터 0번까지 라는 형태로 범위의 변화를 바꿔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주의할 것은 현재 사이즈 개짜리 배열이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 번은 사이즈 빼기 1이 될 것이고 제일 시작 번은 0번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이즈 빼기 1부터 0번이 될 때까지 일씩 감소해 가면서 각 요소의 값을 출력해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입력된 값들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잘 동작되어질 것입니다.